새로운 여군이냐? 무계집년답게 녹차나 한 잔 타와라. 새로 부임한 3스타 여군을 몰라보고 무시하던 2스타가 한순간에 박살나는 충격적인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의 겨울은 혹독했다. 하늘과 맞닿은 험준한 산맥 사이로 칼날 같은 바람이 불어왔다. 천둥 군단 본부 한가운데 우뚝 솟은 충성관 대강당은 세월의 때가 묻어 을씨년스러웠다. 내일 있을 신임 군단장 취임식을 위해 강당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하지만 안은 냉동 창고처럼 추웠다. 이 차가운 강당 안으로 한 여성이 들어왔다. 낡아서 색이 바랜 회색 깔깔 이방 상내피를 입고 목에는 빛바랜 수건을 두른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신임 군단장 천도영 중장이었다. 그녀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강당을 찾았다. 화려한 단상 위가 아닌 병사들이 앉을 의자와 난방 상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천도영은 객석 구석에 있는 찢어진 의자를 손으로 쓸었다. 예산이 수십억이 내려갔는데 의자 꼴이 이게 뭐야?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분명 강당 리모델링 명목으로 막대한 국방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현장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천막으로 가려놓은 벽면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난방기는 고장나서 찬바람만 토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강당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군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장군이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왕갑수 소장이었다. 왕갑수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강당 관리병 오진상 병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따라오고 있었다. 야, 오 병장. 내일 군단장님 오시는데 청소 상태가 이게 뭐야? 바닥에 먼지 봐라. 내가 집에 갈 때가 되니까 군 생활이 장난 같지. 왕갑수는 오 병장의 정강이를 군화 끝으로 툭툭 찼다. 죄송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밤새 닦았는데도 역부족이었습니다. 핑계 대지 마. 요즘 애들은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어. 군단장님 오셔서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내 영창 갈 줄 알아. 왕갑수는 씩씩거리며 단상 앞 VIP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다 객석 구석에서 의자를 살피고 있는 천도영을 발견했다. 천도영은 등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왕갑수는 그녀를 청소 용역 업체에서 나온 아주머니로 착각했다. 어이 아줌마. 거기서 뭐해? 일하러 왔으면 빗자루질이라도 해야지 멀뚱히 서서. 왕갑수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천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왕갑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왕갑수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무시했다. 누구십니까? 천도영이 낮게 물었다. 누구긴 누구야? 이 부대 사단장이지. 아줌마는 눈도 없나? 별 2개 안 보여. 왕갑수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계급장을 툭툭 쳤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탕비실 쪽을 가리켰다. 날도 추운데 잘 됐다. 가서 따뜻한 차나 한 잔 타와. 커피 말고 녹차로. 티백 오래 담그지 말고 살짝만 우려서 가져와. 떨구면 다시 타오라고 할 거니까 똑바로 해. 천도영은 기가 찼다. 일면식도 없는 민간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심부름까지 시키는 태도. 이것이 대한민국 장군의 민낯이라니. 알겠습니다. 녹차. 아주 진하게 타다 드리지요. 천도영은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탕비실로 향했다. 그녀의 주먹 쥔 손에 힘줄이 불끈 솟았다. 강당 한 구석에 마련된 탕비실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다. 천도영은 찌그러진 주전자에 물을 받으며 주변을 살폈다. 구석에 굴러다니는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다.
강당 리모델링 자재 납품 내역서였다. 천도영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최고급 음향 장비 5천만 원 납품 완료.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 300석 교체 완료. 서류에는 화려한 품목들이 적혀 있었지만 밖에서 본 강당의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5천만 원짜리 스피커는 고물상에서 주워온 듯한 낡은 앰프였고 이탈리아산 의자는 천이 다 찢어진 폐급 의자였다. 왕갑수, 이 돈을 다 어디로 빼돌린 거냐? 천도영은 서류 내용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아 넣었다. 그녀는 끓는 물에 싸구려 현미 녹차 티백을 넣었다. 왕갑수가 살짝만 우리라고 했지만 그녀는 티백을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쥐어짰다. 쓰고 떫은 맛이 우러나오도록. 이 녹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왕갑수가 삼켜야 할 쓴맛의 예고편이었다. 천도영이 쟁반을 들고 나가려는 찰나 왕갑수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 사장. 나야. 내일 취임식 끝나면 잔금 입금되는 거 맞지? 그래. 내가 이번에 들어온 예산 아주 알뜰하게 발라먹었어. 강당? 대충 페인트 칠만 다시 하라고 했어. 어차피 신임 군단장은 여자라는데 뭘 알겠어. 대충 꽃다발이나 안겨주고 아부 좀 떨면 넘어갈 거야. 왕갑수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여자들이 원래 귀가 얇잖아.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 만사오케이지. 이번에 챙긴 돈으로 내 별장 공사나 마무리해줘. 천도영은 탕비실 문 뒤에서 이를 갈았다. 군단장을 능멸하는 것도 모자라 성별을 들먹이며 비하하는 태도, 그리고 국민의 혈세로 자신의 별장을 짓겠다는 탐욕.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나가서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지만 내일 취임식에서 전 장병이 보는 앞에서 처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편이 훨씬 더 잔혹하고 확실한 복수였다. 천도영이 쟁반을 들고 왕갑수에게 다가갔다. 차 나왔습니다. 왕갑수는 전화를 끊고 거만하게 찻잔을 집어들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차를 마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퇴. 야 아줌마. 내가 살짝만 우리라고 했지. 이거 왜 이렇게 떨버? 무슨 사약을 타왔나? 왕갑수는 찻잔을 바닥에 집어던질 듯이 내려놓았다. 찬물이 튀어 천도영의 바지에 묻었다. 입맛이 아주 까다로우시군요.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그 차가 장군님의 썩은 속을 좀 씻어줄 겁니다. 천도영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왕갑수는 눈을 부라렸다. 뭐야? 이 여자가 돌았나?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훈계질이야. 너 관리관 누구야? 당장 자르라고 전화해야겠네. 제 관리관은 국가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자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도영의 말에 왕갑수는 말문이 막혔다. 이 허름한 아줌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친 여자군. 야 오병장. 이 여자 당장 내쫓아. 재수없게 시리. 왕갑수는 손을 휘저었다. 오병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저기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천도영은 오병장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고생이 많네 병장. 내일 보자고. 천도영은 왕갑수를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한번 쏘아주고는 강당을 빠져나갔다. 왕갑수는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강당 문이 닫히자마자 다시 욕설을 퍼부었다. 다음 날 아침 천둥 군단 충성관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군단 예하 모든 지휘관과 참모 그리고 병사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메웠다. 왕갑수 소장은 맨 앞줄 VIP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깔끔하게 다린 정복을 입고 옆에 앉은 동료 사단장에게 어제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렸다. 아니 어제 웬 미친 아줌마가 들어와서 설교를 하더라니까. 내가 녹차 한 잔 마시고 쫓아냈지.
요즘 민간인들 군부대 무서운 줄 몰라. 왕 장군. 그래도 오늘 군단장님 오시는데 조심해. 소문에 의하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하던데. 에이, 걱정 마. 내가 여자 다루는 법은 도사야. 이따 환영사 할 때 눈물 좀 짜주면 감동해서 껌뻑 죽을걸. 왕갑수는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부대 차렷. 신임 제28대 군단장 천도영 중장님 입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강당 중앙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어제 그 깔깔이 아줌마가 아니었다. 화려한 정복에 지휘봉을 들고 어깨에는 별 3개가 찬란하게 빛나는 천도영 장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 그리고 그 매서운 눈빛은 어제와 똑같았다. 왕갑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어제 자신이 녹차 심부름을 시켰던 그 여자였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군단장이라고. 왕갑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천도영은 단상 위로 올라가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취임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원고를 보지 않고 정확히 왕갑수가 앉은 자리를 노려보았다. 본관은 오늘 취임사를 생략한다. 장내가 술렁였다. 천도영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왕갑수의 심장을 조여왔다. 독사 사단장 왕갑수 소장. 천도영이 왕갑수 앞에 멈춰 섰다. 네. 군단장님. 왕갑수는 벌떡 일어나 차려 자세를 취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어제 녹차 맛은 어땠나? 자네 입맛에는 좀 떫었다고 했지. 강당에 정적이 흘렀다. 수백 명의 시선이 왕갑수에게 꽂혔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용서가 되나. 자네는 계급장이 없으면 사람을 하대하고 모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지. 천도영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네가 그 떫은 녹차를 마시며 통화했던 내용이야. 강당 리모델링 예산을 별장 짓는 데 썼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떠들더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탕비실에 있던 가짜 장부와 자네의 육성 증언이 있는데 오해라고. 천도영은 뒤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지금 당장 왕갑수 소장을 횡령 및 직권 남용, 상관 모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그리고 천도영은 왕갑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네가 망쳐놓은 이 강당. 자네 손으로 다시 고쳐놔야겠어. 감옥에 가기 전에 속죄할 기회를 주지. 천도영은 왕갑수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거칠게 뜯어냈다. 찍!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왕갑수의 명예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왕갑수, 너는 오늘부로 소장이 아니다. 이 부대 시설 관리병, 훈련병 신분으로 강등한다. 군단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영창을 보내주십시오. 왕갑수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장군이 훈련병이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다. 선택권은 없다. 내가 횡령한 돈을 다 토해내고 이 강당을 완벽하게 고쳐놓을 때까지 너는 이 강당을 벗어날 수 없다. 끌어내. 헌병들이 왕갑수의 팔을 꺾어 끌고 나갔다. 왕갑수의 비명소리가 강당 문 밖으로 멀어졌다. 천도영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갔다. 오늘부터 천둥 군단의 썩은 부인은 없다. 내가 직접 도려낸다. 이상.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강당을 뒤흔들었다. 구석에 서 있던 오진상 병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눈물을 글썽였다. 드디어 세상이 뒤집힌 것이다. 왕갑수는 비굴하게 웃으며 사정했다.
하지만 이발병의 눈은 건조했다. 천도영 군단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죄송합니다, 훈련병님. 움직이면 다칩니다. 이발병은 가차없이 바리캉을 왕갑수의 정수리에 들이대었다. 서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왕갑수가 30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기름진 포마드 머리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하얀 두피가 드러날 때마다 왕갑수의 자존심도 숭덩숭덩 잘려나갔다. 5분 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두꺼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이 사라지자 탐욕스러운 살집과 비굴한 눈빛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헌병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은 작업복을 던져주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터질 듯한 상에 무릎이 닳아 구멍이 난 바지. 가슴에는 훈련병 왕갑수라는 노란색 명찰이 오바로크 쳐져 있었다. 환복하십시오. 3분 드립니다. 왕갑수는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잠갔다. 배가 너무 나와 맨 아랫 단추는 잠기지도 않았다. 꼴 사나운 모습 그 자체였다. 왕갑수는 헌병의 손에 이끌려 충성관 강당 지하에 있는 시설관리병 내무반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예전에 자신이 돼지우리 같으니 예산 아깝다며 보일러 수리를 거부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신고합니다. 훈련병 왕. 갑. 수. 시설관리대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왕갑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신고했다. 내무반 안쪽 침상에 누군가 삐딱하게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진상 병장이었다. 어제까지 왕갑수에게 정강이를 차이고 먼지 때문에 욕을 먹었던 그 말년 병장이 지금은 하늘 같은 선임병으로 앉아 있었다. 오진상의 입꼬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비틀려 올라갔다. 어라,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사단장님. 아니지. 왕 훈련병 아닙니까? 오진상은 잡지를 던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왕갑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오 병장. 아니 오분대장. 우리 사이에 구면인데 좀 봐주지. 응. 내가 나중에 나가면 크게 한턱 쏠게. 동작 봐라. 지금 선임한테 반말합니까? 여기가 사회입니까? 오진상의 고함 소리에 왕갑수의 귀가 먹먹해졌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합니다. 이병. 아니 훈련병 왕. 갑. 수. 오진상은 왕갑수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는 군대입니다. 계급이 깡패인 거 아시죠? 본인이 평소에 입에 달고 살던 말 아닙니까? 오늘부터 제가 왕 훈련병의 직속 사수입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아주 특별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오진상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쌓인 한과 분노가 응축된 눈빛이었다. 왕갑수는 직감했다. 지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첫 번째 임무입니다. 강당 화장실 청소 실시합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변기 50개. 광이 나도록 닦습니다. 오진상은 낡은 솔과 양동이를 던져주었다. 고무장갑은 없었다. 저기, 고무장갑은 없습니까? 보급계한테 물어보니까 예산 삭감돼서 없답니다. 누가 삭감했는지는 잘 아시겠죠? 맨손으로 하십시오. 왕갑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펜대만 굴리던 보드라운 손이었다.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상태는 최악이었다. 오물과 찌든 때가 눌어붙어 악취가 진동했다. 왕갑수는 헛구역질을 하며 솔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찌든 때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다. 왕 훈련병. 그게 닦은 겁니까? 혀로 핥아도 될 정도로 닦으라고 안 배웠습니까? 오진상이 뒤에서 감시하며 호통을 쳤다.
왕갑수는 쭈그리고 앉아 손톱이 빠져라 변기를 문질렀다. 찬물이 손에 닿아 감각이 없어졌다. 더러운 변기물이 얼굴에 튀었다. 내가 사단장이었는데, 내가 장군이었는데, 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지만 현실은 변기 닦는 훈련병이었다. 자신이 삭감한 청소 용역비, 자신이 삭감한 청소도구 예산. 그 모든 업보가 똥물이 되어 얼굴로 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왕갑수는 노동으로 허기가 져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다. 취사병이 국을 퍼주었다. 건더기는 하나도 없고 밍밍한 국물만 가득한 일명 똥국이었다. 반찬은 말라비틀어진 깍두기 3알과 정체불명의 생선 조림 한 조각이 전부였다. 아니, 밥이 이게 다야. 고기는 없어. 왕갑수가 취사병에게 따지자 옆에 있던 오진상이 식판을 탁 쳤다. 반찬 투정하지 않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왕갑수는 구석 자리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떴다. 맹물 맛이었다.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 개밥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진상의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왕 훈련병이 급식비 횡령해서 아들 유학비 보내고 마누라 명품 백 사주는 바람에 우리 장병들 지난 1년간 이 개밥 먹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레시피니까 남기지 말고 다 드십시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왕갑수에게 꽂혔다. 경멸과 조롱의 눈빛들. 왕갑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식은 똥국을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다. 자신이 훔친 돈의 맛은 이렇게 쓰고 비참했다. 오후 일과는 더 가혹했다. 천도영 군단장의 특별 지시가 내려왔다. 강당 리모델링 공사 재개. 왕갑수 훈련병은 강당 2층 VIP 대기실 벽면을 철거할 것. VIP 대기실은 왕갑수가 사단장 시절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로 만들었던 곳이었다. 그는 망치를 들고 벽 앞에 섰다. 부숩니다. 오진상의 구령에 맞춰 왕갑수는 망치를 휘둘렀다. 쾅! 쾅! 석고보드가 부서지고 벽 안쪽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서는 먼지와 함께 왕갑수가 숨겨놓았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고급 양주병 수십 개, 골프채 세트, 그리고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든 쇼핑백. 작업을 하던 다른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와 대박이다. 저거 우리 난방비 아냐. 양주 봐라. 발렌타인 30년 산이네. 우리는 마스타 하나도 아껴 먹는데. 왕갑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 같았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민낯이 부하들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다. 오진상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야, 왕 훈련병. 좋은 거 드셨네. 이 돈이면 우리 내무반 보일러 다 고치고도 남았겠습니다. 왕갑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망치질을 계속했다. 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부수는 심정으로. 작업이 끝나고 밤이 찾아왔다. 인제의 밤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다. 시설 관리대 내무반은 여전히 냉골이었다. 보일러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왕갑수는 얇은 침낭 하나의 의지에 몸을 웅크렸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추워. 너무 추워. 그는 옆자리에 누운 오진상 쪽을 바라보았다. 오진상은 익숙한 듯 핫팩 하나를 쥐고 잠들어 있었다. 애들은 매일 이렇게 잤구나. 내가 따뜻한 관사에서 양주 마실 때 애들은 여기서 떨고 있었구나. 왕갑수는 처음으로 병사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추위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 했던가. 오만했던 두꺼비의 껍질이 얼어붙은 밤 공기 속에서 조금씩 깨지고 있었다.
며칠 뒤 인제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령되었다. 하늘이 뚫린 듯 눈이 쏟아져 내렸다. 적설량 50cm. 도시는 마비되었고 부대는 고립되었다. 전원 제설 작전 투입.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왕갑수도 넉가래를 들고 뛰쳐나갔다. 눈은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다. 치워도 끝이 없었다. 뒤를 돌아보면 금세 다시 쌓여 있었다. 왕갑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이 50이 넘어 하는 육체 노동은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왕 훈련병. 허리 펴니다. 눈이 우습습니까? 오진상이 소리쳤지만 왕갑수는 넉가래를 놓치고 눈밭에 쓰러졌다. 못하겠습니다. 더는 못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왕갑수는 대자로 뻗어 하늘을 보았다. 쏟아지는 눈송이가 그를 덮으려 했다. 그때 오진상이 다가와 왕갑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다. 엄살 피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횡령한 제설 장비 예산 때문에 지금 우리 병사들이 빗자루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죽더라도 눈 다 치우고 죽으십시오. 왕갑수는 멍하니 오진상을 보았다. 병사들의 손은 동상에 걸려 벌겋게 부어 있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넉가래를 잡았다. 눈은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충성관 강당 지붕이었다. 왕갑수가 리모델링하면서 지붕 보강 공사비를 빼돌리고 싸구려 자재를 쓴 탓에 엄청난 눈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끼익, 뚝. 강당 안에서 제설 장비를 챙기던 병사들 머리 위로 기분 나쁜 파열음이 들렸다. 지붕을 받치고 있던 중앙보가 휘어지기 시작했다. 위험하다. 대피해. 현장에 있던 간부가 소리쳤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오진상 병장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후임병을 챙기느라 뒤처져 있었다. 김이병. 빨리 나가. 오진상이 후임병을 밀쳐내는 순간 우지끈. 지붕의 석가래 하나가 부러지며 오진상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 했다. 강당 입구에서 눈을 치우던 왕갑수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평소에 그라면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 피해. 왕갑수는 넉가래를 던지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늙고 둔한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빨랐다. 그는 오진상을 몸으로 덮치며 밀어냈다. 쾅! 떨어진 석가래와 무너진 천장 잔해들이 왕갑수의 등을 강타했다. 크악! 왕갑수의 비명이 강당을 울렸다. 엄청난 무게가 그의 허리를 짓눌렀다. 왕 훈련병님. 오진상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어났다. 왕갑수는 잔해 밑에 깔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무너지는 추가 잔해를 어깨로 버티고 있었다. 빨리 나가. 이 멍청한 놈아. 무너진다. 왕갑수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두꺼비가 아니었다. 부하를 살리려는 지휘관, 아니 전우의 눈빛이었다. 오진상은 눈물을 흘리며 다른 병사들과 함께 왕갑수를 끌어내려 했지만 잔해가 너무 무거웠다. 안 됩니다. 같이 나가야 합니다. 나는 글렀어. 이게 다 내가 지은 죄야. 내가 부실 공사에서 이렇게 된 거야. 나 혼자 안고 가면 돼. 어서 가. 그때였다. 밖에서 대기하던 천도영 군단장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직접 지휘했다. 공병대대 잭 서포트 가져와. 의무대 진입해. 단 한 명도 죽게 놔두지 마라. 천도영의 카리스마 있는 지휘 아래 수십 명의 병사가 달려들어 잔해를 들어 올렸다. 왕갑수는 의식을 잃은 채 군단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갈비뼈가 3대나 부러지고 어깨가 으스러지는 중상이었다.
사흘 뒤 왕갑수가 힘겹게 눈을 떴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 온몸을 덮치는 통증이 먼저였다. 고개를 돌리자 침대 옆에 천도영 군단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다가 왕갑수가 깨어난 것을 보고 덮었다. 정신이 좀 드나? 왕 훈련병. 군단장님. 애들은? 오 병장은 괜찮습니까? 왕갑수의 첫마디는 자신의 아니가 아닌 오진상의 안부였다. 천도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자네 덕분에 찰과 상만 입고 퇴원했네. 자네가 인간 방패가 되어준 덕분이야. 천도영은 보온병을 꺼내 컵에 차를 따랐다. 은은한 녹차 향이 병실에 퍼졌다. 마시게. 이번에는 내가 탔어. 떨지 않게 아주 잘 우려냈네. 왕갑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한 모금 마시자 구수하고 향긋한 녹차 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왕갑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천도영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짐승도 고쳤으면 사람이 되는 법이지. 자네는 그 눈밭에서 다시 태어난 거야. 몸조리 잘하게. 퇴원하면 할 일이 많아. 천도영이 나가고 왕갑수는 빈 찻잔을 보며 다짐했다. 남은 인생은 이 녹차 향기처럼 맑게 살겠노라고.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6층 국방위원장실. 대한민국 군대를 쥐락펴락하는 국방위원장 마두식은 창밖을 보며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짓는 정치인이었지만 뒤로는 방산비리의 몸통이라 불리는 독사 같은 인물이었다. 천도영이라. 계집애 하나가 감히 내 밥줄인 건설사를 건드려. 마두식의 심기는 불편했다. 천도영 군단장이 부임하자마자 강당 리모델링 비리를 파헤치는 바람에 자신에게 상납금을 바치던 건설업체가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그 불똥은 자신에게까지 튈 것이 뻔했다. 위원장님, 천도영 중장을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그녀는 타협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보좌관의 말에 마두식은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껐다. 타협을 모르면 부러뜨려야지. 군대는 명예를 먹고 사는 조직이야. 그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아주면 알아서 옷을 벗게 되어 있어. 마두식은 붉은색 직통 전화기를 들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연결해. 천둥 군단의 간첩 혐의로 특별조사단 보낸다. 죄목은 군사기밀 유출 및 이적 행위. 증거. 가서 만들라고 해. 인제군 서화면의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다. 천도영 군단장은 집무실에서 무너진 강당의 복구 현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헬기 소리가 들렸다. 두두두두. 창밖을 보니 검은색 헬기 3대가 연병장에 착륙하고 있었다. 기체 옆면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뜻하는 마크가 선명했다. 군단장님, 안보사에서 나왔습니다. 참모장의 다급한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 뒤로 안보사 수사단장 조필두 준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마두식의 사냥개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천도영 중장. 귀관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 제정신인가? 내가 기밀을 유출했다고. 천도영의 호통에도 조필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군단장실 금고에서 북측 지령문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조필두의 눈짓에 요원들이 벽에 있는 금고를 강제로 열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금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난수표 책자가 나왔다.
누가 봐도 조작된 증거였다. 누군가 미리 심어놓은 것이다. 이런 유치한 공작을 벌이다니. 마두식이 시켰나. 말 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직무정지입니다. 연행해. 요원들이 천도영의 양팔을 잡았다. 천도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난동을 부리면 그들에게 더 좋은 명분만 줄 뿐이었다. 그녀는 끌려나가며 참모들에게 명령했다. 동요하지 마라. 부대를 지켜라.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같은 시각. 군단 병원 302호실.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 중인 왕갑수는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속보. 육군 최초 여성 군단장 천도영 중장. 간첩 혐의로 긴급 체포. 충격. 화면에는 양팔이 잡힌 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천도영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왕갑수는 먹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렸다. 개소리. 저게 무슨 개소리야. 천 군단장님이 간첩이라니. 왕갑수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비록 부패한 군인이었지만 뼛속까지 반공 정신이 투철한 보수주의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도영은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은인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주임원사 피광호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참담했다. 원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두식 위원장의 공작입니다. 조필두가 들이닥쳐서 증거를 심었습니다. 지금 군단은 쑥대밭입니다. 왕갑수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마두식, 그리고 조필두. 조필두 그 새끼. 나랑 육사 동기야. 생도 때 내 팬티 빨던 놈이라고. 그놈이 마두식의 개가 됐구만. 왕갑수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았다. 피가 튀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디 가십니까가 훈련병님.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안정은 개뿔. 은인에게 누명을 씌웠는데 누워있으면 그게 군인이야. 내가 나서야겠어. 네. 훈련병 신분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왕갑수가 시익 웃었다. 그 웃음은 갱생하기 전 탐욕스럽고 교활했던 두꺼비 시절의 그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쓰레기한테는 쓰레기 방식으로 상대해야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아부 떨고 뒷돈 챙기고 통수 치는 거잖아. 내 전공 살려서 놈들 목덜미를 물어뜯어주지. 왕갑수는 환자복을 벗어던지고 낡은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피광호 원사의 도움을 받아 몰래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의 목적지는 인제 읍내에 있는 허름한 다방이었다. 그는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조필두 준장의 개인 휴대전화였다. 필두야. 나다. 갑수. 왕갑수? 야, 너 훈련병 됐다며. 거기서 전화할 처지가 되냐? 수화기 너머로 조필두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왕갑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연기를 시작했다. 필두야. 나 좀 살려줘라. 그 미친 마녀 천도영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나 지금 탈영했다. 탈영? 미쳤구나. 갈 데가 없어. 근데 나한테 천도영이 비자금 숨겨둔 장부 원본이 있거든. 이거 너한테 넘길 테니까 나 좀 받아주라. 나도 마두식 위원장님 라인에 좀 태워줘.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탐욕스러운 조필두가 미끼를 물까. 어디야? 위치 말해. 혼자 와라. 낚였다. 약속 장소는 인제 외곽의 한 비밀 요정 고급 술집이었다. 조필두가 작전 회의 겸 술판을 벌이는 아지트였다. 왕갑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조필두와 안보사 요원들 그리고 마두식 위원장의 보좌관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이고 갑수야. 꼴이 그게 뭐냐? 머리는 빡빡 밀어서 중이 다 됐네.
조필두가 낄낄거리며 왕갑수의 대머리를 툭툭 쳤다. 왕갑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고 비굴하게 웃었다. 그러게 말이다. 그 여자가 날 아주 개처럼 부려먹었어. 내 이 원한을 갚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왕갑수는 테이블 위에 있는 양주를 병째로 들이켰다. 부러진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술기운으로 버텼다. 그래. 장부는 어디 있나? 보좌관이 물었다. 왕갑수는 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물론 그 안에는 트로트 노래 파일만 들어있었다. 여기 있어. 근데 이거 주면 나 복권시켜주는 거 확실하지? 내 별 2개 다시 달아주는 거지. 아따, 이 형님 의심 많네. 위원장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일단 한 잔 받아. 조필두가 술을 따랐다. 왕갑수는 술을 마시며 슬슬 본론을 꺼냈다. 근데 너네 진짜 대단하더라. 어떻게 천도영 방에 난수표를 심을 생각을 했냐? 그 깐깐한 여자가 눈치 못 챘어? 술이 들어간 조필두의 입이 가벼워졌다. 크크. 그 여자가 강당 무너진 거 수습하느라 정신없을 때 우리 요원이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갔지. 금고 비밀번호? 그거 마두식 위원장님이 국방부 해킹해서 알아낸 거야. 완벽한 작전이었어. 왕갑수의 손이 탁자 밑으로 내려갔다. 그의 바지 주머니 속에는 피광호 원사가 챙겨준 초소형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근데 형님 몸에서 왜 이렇게 파스 냄새가 나냐? 그리고 눈빛이 옛날이랑 좀 다른데. 갑자기 조필두가 왕갑수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뱀 같은 놈의 직감이 발동한 것이다. 다르긴 뭐가 달라. 도끼만 남아서 그렇지. 너도 훈련병으로 똥국 먹어봐라. 눈이 안 뒤집히나. 왕갑수는 일부러 탁자를 쾅 치며 화를 냈다. 알았어. 진정해. 자, 건배하자고. 천도영의 파멸을 위하여. 술잔이 부딪혔다. 그때였다. 왕갑수의 주머니 속 녹음기 배터리가 부족했는지 삐빅하는 작은 전자음이 울렸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이게 무슨 소리야? 보좌관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조필두가 왕갑수의 주머니를 낚아챘다. 형님, 주머니에 뭐 있어? 아니야. 삐삐야, 삐삐. 요즘 누가 삐삐를 써? 왕갑수가 저항했지만 조필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가 툭 떨어졌다. 이 새끼가 녹음을 해? 너 스파이야. 조필두가 왕갑수의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쳤다. 왕갑수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잡아. 이 새끼 죽여서 산에 묻어버려. 요원들이 왕갑수를 덮쳤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 순간 쾅 소리와 함께 방문이 박살났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방 안으로 K의 소총을 든 병사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오진상 병장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설 관리대 병사들 수십 명이 몽둥이와 삽을 들고 들이닥쳤다. 왕 훈련병님 건드리는 새끼는 다 대가리 깨버린다. 오진상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왔다. 왕갑수가 몰래 남긴 쪽지를 보고 피광호 원사와 함께 구출 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뭐야 이 군바리들은. 조필두가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오진상이 개머리판으로 조필두의 손목을 내리쳤다. 악! 순식간에 요정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쪽수는 병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진상아. 녹음기 챙겨. 왕갑수가 소리쳤다. 오진상은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낚아챘다. 튀어. 무조건 부대로 튀어. 왕갑수와 병사들은 조필두 일당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저놈들 잡아. 놓치면 우리 다 죽어. 조필두와 요원들이 검은 세단을 타고 쫓아왔다.
왕갑수와 병사들은 낡은 군용 트럭 2돈 반에 올라탔다. 오 병장 밟아. 똥차라고 무시하지 말고 엑셀 부서지게 밟아. 왕갑수가 조수석에서 소리쳤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산길을 질주했다. 뒤에서 세단들이 들이받으려 했다. 꽉 잡으십시오. 오진상은 핸들을 꺾어 비포장도로로 진입했다. 군용 트럭의 내구성을 믿은 선택이었다. 세단들은 바닥이 긁히며 속도가 줄었다. 좋아. 이대로 군단 사령부로 간다. 방송실로 직행해. 같은 시각. 천도영은 안보사 임시 취조실에 갇혀 있었다. 조필두의 부하가 그녀를 잠도 재우지 않고 압박하고 있었다. 자백하십시오. 여기 지장만 찍으면 편안하게 보내드립니다. 개소리 마라. 나는 내 명예를 더럽히느니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겠다. 천도영의 의지는 강철 같았다. 하지만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트럭이 위병소를 부수고 군단 영내로 진입했다. 방송실 점거해. 왕갑수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방송실로 뛰어들어갔다. 당직 사령이 막아섰지만 피광호 원사가 제지했다. 비키십시오. 군단을 살리는 길입니다. 왕갑수는 마이크 앞에 앉았다. 숨이 턱까지 찼다. 오진상이 녹음기를 앰프에 연결했다. 전체 방송 켜. 군단 예하 전부대. 그리고 막사에 있는 안보사 놈들 다 듣게 볼륨 최대로 올려. 피광호 원사가 비상방송 스위치를 올렸다. 삐익. 새벽의 고요를 깨고 스피커의 하울링 소리가 인제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아. 본인은 훈련병 왕갑수다. 아니 전 독사 사단장 왕갑수다. 왕갑수의 목소리에 내무반에서 자던 병사들이 모두 일어났다. 취조실에 있던 천도영도 고개를 들었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주는 건 진실이다. 개가 짖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다. 잘 들어라. 왕갑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크크. 그 여자가 정신없을 때 우리 요원이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갔지. 금고 비밀번호? 마두식 위원장님이 해킹해서 알아낸 거야. 천도영의 파멸을 위하여. 조필두의 비열한 목소리가 군단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그것은 핵폭탄보다 강력한 진실의 폭격이었다. 취조실 문이 박살나며 헌병대장이 들어왔다. 그는 안보사 요원에게 총구를 겨눴다. 총 버려. 너희들은 포위됐다. 방송을 들은 헌병들이 안보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천도영을 구하러 온 것이다. 천도영은 풀려난 손목을 문지르며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상황 역전이다. 그녀는 헌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방송실로 향했다. 방송실 문을 열자 왕갑수가 바닥에 대자로 뻗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왕 훈련병. 군단장님. 오셨습니까? 저 밥값 좀 했습니까? 왕갑수가 피 묻은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다. 엉망진창인 몰골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군인이었다. 밥값이 아니라 목숨값을 했네. 자네가 나를 살렸어. 천도영은 왕갑수의 손을 꽉 잡았다. 날이 밝았다. 천도영은 즉시 전 군단의 비상소집을 명령했다. 안보사 수사단 전원 체포해. 그리고 마두식의 보좌관 놈도 잡아들여. 증거는 확보됐다. 이제 몸통을 치러 간다. 왕갑수는 들것에 실려 의무대로 가면서도 천도영에게 소리쳤다. 군단장님, 마두식 그 늙은이 잡을 때 제 이름도 꼭 말해주십시오. 왕갑수가 보낸 저승사자라고요. 천도영은 헬기에 오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약속하지. 다녀오겠네. 헬기가 서울을 향해 날아올랐다. 천둥 군단의 병사들은 하늘을 향해 환호성을 질렀다. 그 함성은 인제의 산맥을 넘어 여의도까지 닿을 듯 웅장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와 맞짱을 뜰 시간이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제3회의실. 국방위원회 청문회가 열리는 이곳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뿜어내는 플래시 불빛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증인석 중앙에는 국방위원장 마두식이 앉아 있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천둥 군단에서 방송된 녹취록은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한 조작이라고 해명 자료를 뿌린 상태였다. 여당 의원들은 마두식을 옹호하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도영 중장은 자신의 간첩 혐의를 덮기 위해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군단 방송실을 무단 점거하고 조작된 음성을 송출한 것은 명백한 군사 반란입니다. 마두식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천도영을 즉각 파면하고 군사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기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마두식의 지지자들이 박수를 쳤다.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안보사의 수사 결과와 마두식의 당당한 태도에 여론은 조금씩 천도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 증인 없습니까? 없으면 산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들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쾅소리와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여기 증인 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모든 카메라가 뒤쪽을 향했다. 천도영 중장이었다. 그녀는 수사받을 때 입었던 구겨진 전투복이 아니었다. 티끌 하나 없이 다려진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달린 별 3개와 가슴을 덮은 훈장들이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녀의 눈빛은 마두식을 꿰뚫을 듯 강렬했다. 국회 경위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다. 비키십시오. 군단장이 부하들의 명예를 지키러 왔습니다. 천도영의 기세에 눌린 경위들이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와 증인석 맞은편에 섰다. 천도영.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헌병 때 뭐해. 끌어내. 마두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앉으십시오, 마두식 위원장. 당신의 쇼는 끝났습니다. 천도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튼 녹취록이 가짜라고요. 그럼 진짜겠나? 증거 있어. 원본 가져와봐. 마두식은 코웃음을 쳤다. 천도영은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들어오게. 회의장 문 밖에서 헌병 2명이 휠체어 하나를 밀고 들어왔다. 휠체어에는 환자복을 입고 온몸에 붕대를 감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빡빡 깎은 머리, 앙상하게 마른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사내. 왕갑수였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저 사람 누구야? 환자가 왜 나와? 저 사람 예전에 국방부에서 잘 나가던 왕갑수 소장 아니야. 꼴이 왜 저래? 마두식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다. 안보사 요원들이 처리했다고 보고한 왕갑수가 살아서 그것도 국회 한복판에 나타난 것이다. 천도영이 마이크를 왕갑수에게 넘겼다. 왕갑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본인은 전 독사 사단장 왕갑수입니다. 현재는 천둥군단 훈련병 신분입니다. 그의 자기소개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장군이 훈련병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왕갑수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저는 마두식 위원장의 사냥개였습니다. 위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방산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상납했고 그 대가로 진급을 보장받았습니다. 강당 리모델링 비리, 군납 비리, 그 모든 더러운 돈의 종착역은 바로 저기 앉아있는 마두식입니다. 거짓말이야. 저놈 미쳤어. 천도영한테 사주받은 거야.
마두식이 발악하며 물병을 집어던졌다. 물병이 왕갑수의 휠체어 바퀴에 맞고 튀었다. 왕갑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사주라뇨. 죽다 살아나 보니까 보이더군요. 제가 얼마나 추악하게 살았는지. 왕갑수는 품에서 피 묻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마두식 위원장에게 상납한 날짜, 장소, 금액, 그리고 차명 계좌 번호까지 적혀 있는 비망록입니다. 제 글씨체 감정해 보십시오.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왕갑수가 수첩을 흔들며 절규했다. 위원장님,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저 어린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그의 외침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평생을 부정부패에 찌들어 살았던 한 인간이 껍질을 깨고 나오며 토해내는 피의 절규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마두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게임은 끝났다. 왕갑수의 결정적 증언과 비망록은 핵폭탄급 위력이었다. 즉석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국회 회기 중이라 불체포 특권이 있었지만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증거가 명백하여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가 집행되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마두식은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다. 천도영. 그리고 왕갑수. 너희들 가만 안 둬. 내가 나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천도영은 팔짱을 낀 채 그 추태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그곳에서 평생 당신이 갉아먹은 국방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철컹. 차가운 수갑이 마두식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한민국 국방을 쥐락펴락하던 제왕의 초라한 몰락이었다. 마두식이 구속되고 한 달 뒤 왕갑수에 대한 군사 재판이 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군 검찰은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날. 왕갑수는 훈련병 복장을 하고 피고인석에 섰다. 할 말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왕갑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게 녹차 한 잔의 깨달음을 주신 천도영 군단장님과 저를 살려준 오진상 병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였다. 방청석 문이 열리고 천도영 군단장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 수십 개의 박스를 든 병사들이 따랐다. 재판장님, 탄원서입니다. 천도영이 박스를 가리켰다. 천둥군단 전 장병 3만 명이 서명한 탄원서입니다. 왕갑수 훈련병은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부하를 구했고 거대 악을 뿌리 뽑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왕갑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내부 고발로 군의 정화에 기여한 점 그리고 전우를 구하다 두상을 입은 점을 참작한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피고인의 군인 신분을 박탈하지 않는다. 대신 남은 정년까지 천둥군단의 시설관리관으로 복무하며 강당 복구와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할 것을 명한다. 계급은 소장으로 복권한다. 기적이었다. 집행유예와 계급 복권. 하지만 지휘관이 아닌 시설관리관이라는 보직. 그것은 명예는 돌려주되 평생 봉사하며 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왕갑수는 법정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왕갑수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의 어깨에는 다시 별 2개가 달렸다.
하지만 그는 거만한 사단장이 아니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손에 빗자루를 들었다. 겨울이 지나고 인제의 봄이 왔다. 무너졌던 충성관 강당은 왕갑수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복구되었다. 이번에는 횡령도 부실 공사도 없었다. 최고급 자재와 정성이 들어간 튼튼한 강당이었다. 왕갑수는 매일 아침 병사들과 함께 강당 청소를 했다. 오 병장. 아니 이제 오하사지. 거기 창틀에 먼지 있다. 전문 하사로 임관한 오진상이 웃으며 대답했다. 관리관님 눈은 못 속이겠습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왕갑수의 얼굴은 검게 탔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건강해 보였다. 강당 재개관식이 열리는 날 아침, 군단장실에서 호출이 왔다. 관리관님, 군단장님이 찾으십니다. 왕갑수는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고 군단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천도영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군단장님. 천도영이 뒤를 돌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앉게. 왕 소장. 테이블 위에는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다. 은은한 녹차 향기가 집무실을 채웠다. 발령이 났네. 나는 내일부로 합참작전본부장으로 이동하네. 왕갑수는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부수고 다시 조립해준 창조주나 다름없었다. 축하드립니다. 더 높은 곳에서 군을 이끌어 주셔야지요. 가기 전에 자네에게 대접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어. 천도영은 직접 차를 따랐다. 맑고 투명한 연두색 찬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기억나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자네가 나한테 떫은 녹차 타왔다고 화냈던 거. 왕갑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제가 눈이 멀었었습니다. 마셔보게. 이번에는 내가 아주 정성껏 우렸네. 절대 떨지 않을 거야. 왕갑수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한 모금 마시자 깊고 그윽한 맛이 혀끝을 감쌌다. 쓴맛은 사라지고 달큰한 뒷맛만이 남았다. 맛이 정말 완벽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차입니다. 왕갑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천도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차 맛처럼 살게. 떫은 맛은 다 우려냈으니 이제는 깊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게나. 명심하겠습니다. 군단장님. 다음 날 천둥 군단 연병장에서 천도영 군단장의 이임식이 열렸다. 예전 왕갑수 사단장 시절에 강제 동원된 행사가 아니었다. 휴가를 나갔던 병사들까지 복귀하여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다. 천도영이 사열차에 올랐다. 왕갑수는 지휘 단상에 섰다. 부대 차렷. 왕갑수의 우렁찬 구령이 인제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수만 명의 장병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천도영은 사열차 위에서 병사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췄다. 차가 위병소를 통과하기 직전 왕갑수가 뛰어왔다. 그는 차 문을 잡고 천도영을 올려다보았다. 군단장님, 건강하십시오. 이 강당은 그리고 이 부대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천도영은 왕갑수의 어깨를 툭 쳤다. 믿네. 자네는 이제 두꺼비가 아니라 천둥 호랑이니까. 차는 떠났다. 흙먼지 속에 멀어지는 차를 보며 왕갑수는 오랫동안 경례 자세를 풀지 않았다. 그의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사내의 뜨거운 다짐이었다. 1년 뒤 충성관 강당은 병사들의 천국이 되었다. 왕갑수가 관리관으로 있으면서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주말에는 밴드 공연도 열었다.
난방은 빵빵했고 의자는 안락했다. 왕갑수는 빗자루를 들고 강당 로비를 쓸고 있었다. 지나가던 신병들이 그를 보고 격려했다. 충성. 관리관님 수고하십니다. 그래. 밥은 먹었냐? 오늘 점심 잘 나오니까 많이 먹어라. 왕갑수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로 답했다. 그는 잠시 빗자루를 놓고 강당 한쪽 벽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천도영과 왕갑수 그리고 오진상이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천도영이 직접 쓴 글귀가 적혀 있었다.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타주는 녹차의 온도에서 나온다. 왕갑수는 주머니에서 보온병을 꺼냈다. 뚜껑을 열자 향긋한 녹차 향이 퍼졌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다. 강원도 인제의 바람은 여전히 찼지만 강당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그곳에는 탐욕스러운 두꺼비 대신 병사들을 위해 녹차를 끓이는 진정한 군인 왕갑수가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